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가 논란이 되어온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한 이 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 권리 침해와 북한 인권 증진 전략 등 여러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인권과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등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는 워싱턴 시각으로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상청문회 개최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 등 동북아 전문가인 고등창 변호사와 존 스프톤 휴먼라이츠 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를 비롯해 한국 김대중 정부 시절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청문회 공지를 통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지난 수십 년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선 이 법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담은 USB 전달 등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949년 이후 김씨 일가가 이끄는 폐쇄된 독재주의 국가인 북한은 인권 기록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국의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에선 그동안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방해하고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I'm a strong supporter of freedom of speech. And so we will gather on our committee, and I would hope that I can do so with reference to Democrats and Republicans, and have a real conversation and dialogue in regards to this law and what chilling effect it may have on access to, in that regards. 한국 외교부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개최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통일부는 이번 청문회가 한국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결 권한이 없는 등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왔던 체코 정부가 체코의 대북접근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다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인권 유린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추진된 각종 북한 인권 관련 논의와 성명 채택에 앞장서온 체코 정부가 북한 정권을 자국민 탄압 등 인류에 대한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주자나 슈티오바 체코 외교부 대변인은 8일 VOA에 우리는 국가 성명을 통해 북한 내 구조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슈티오바 대변인의 이번 답변은 체코가 평양에 대사관을 둔 몇 안 되는 국가이면서도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 무대에서 수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제약 없는 접근을 즉각 허용해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슈티오바 대변인은 이어
체코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인권 관련 약속을 강조해왔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 검토에 가장 최근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도 북한 정권에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체코는 지난달 9일 제네바에서 열린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화에 적극 참여했다면서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슈티오바 대변인은 1989년 이전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VOA가 맡았던 역할에 감사한다며 VOA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대중에게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해 정권을 바꾸는 데 기여하면서 의문의 여지 없는 공을 세웠다고 평가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제6차 노동당 세포비서대회를 폐막한 가운데 세포비서는 옛 독일 나치 정권의 악명 높은 비밀경찰인 게슈타포 역할을 담당한다고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이 비판했습니다. 태 의원은 8일 VOA에 세포비서의 가장 큰 업무는 간부들에 대한 동향 보고라며 이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갔으며 회의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초급당 비서에게 자세히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또 세포비서가 무급으로 권한은 없지만 이런 비밀스러운 역할과 내부 동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제일 경계하는 인물이라며 사실상 북한 노동당과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번 당세포 비서 대회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잘못을 방관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면서 한국에선 자신을 감시하고 동향을 몰래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세포비서 존재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가상화폐 해킹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경고했습니다. 또 해외 북한 파견 노동자들의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IT 전문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 금융과 경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에런 아놀드 의원은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 루시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의 해킹 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is is a substantial revenue stream relative to their traditional. I guess we could say that cryptocurrency, is a significant component of that. 아놀드 위원은 그러면서 가상화폐 가격과 돈 세탁 역량은 북한의 해킹 동기를 제공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 후 돈 세탁 과정을 정교화하면서 이를 성공으로 보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상화폐 가격 역시 북한이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놀드 의원은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확보로 전문가 패널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특히 IT 분야 파견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앱 개발이나 웹 스크래핑 등을 맡고 있으며 해킹 수익 자금에 비해 버는 돈은 적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당한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Or DPRK continues to have significant overseas labor networks. IT labor is another sort of significant area. And a lot of that, the IT labor is predominant, again, in China, East Asia, Russia, Eastern Europe. 아놀드 의원은 또 각국의 제재인과 관련해서도 허점이 많다면서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벌이는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활동을 예로 들며 민간 금융기관 차원의 주의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hey've switched to a new trading name, but they haven't quite switched the domain yet, and so they'll use their old email address on a contract, or bank, account, bank application. 아놀드 의원은 이어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이동 제한 등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모두 중단된 상황을 거론하면서 현재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들여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제재비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올해 3분기까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운영과 관련한 지원단체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한국계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과 캐런 베스 민주당 하원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최우선 인도적 문제 해결 과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 북한의 가족들 간 상봉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이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 신원을 조속히 확인해 만남을 추진해야 하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 미국 국적의 한인 이산가족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회가 53년 전 북한에 납포된 미국 해군 함정 푸에블로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지난 5일 푸에블로 반환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2016년 2월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주 상하원이 공동 발의에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푸에블로우는 지난 1968년 1월 한국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승조원 1명이 숨지고 80명의 승조원과 2명의 민간인 해양학자가 북한 정부에 납포돼 11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풀려났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2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우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북한 당국이 23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